경제선관위 엄청 싱싱해 보이네. 별미니까 많이 먹어야겠구만.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평생 드셔온 음식이 사실은 몸속에서 벌레를 키우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눈에 좋다고 드신 음식 때문에 시력이 무너지고 보양식이라 믿었던 한 점 때문에 간이 망가진 경우를요. 특히 70 넘어서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나이 들어서는 치명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똑같은 한 점이라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음식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했던 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4세 되신 김영철 님인데요. 평소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나른하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그러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눈이 자꾸 침침하고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고 추가 검사 결과 간에 기생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평소 어떤 음식 자주 드시냐고요? 그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민물회였습니다. 낚시가 취미였던 그분은 잡은 붕어나 잉어를 그 자리에서 회로 떠서 드시곤 하셨거든요. 자연산이니까 더 좋을 거라 믿으셨던 겁니다. 깨끗한 계곡물에서 잡은 거니 괜찮겠지. 50대, 60대 때도 이렇게 먹었는데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70 넘어서부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음식이었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결국 6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드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0 넘어서 절대 조심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드시는 습관, 특히 70 넘어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다 물고기는 조심해야 하는데 민물고기는 괜찮다. 특히 계곡물이나 상류물에서 잡은 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맑고 깨끗해 보이는 물일수록 특정 기생충이 더 잘 서식합니다. 물이 맑다는 건 물 자체의 투명도일 뿐이지 기생충이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산소가 풍부하고 수온이 적당한 상류 지역이 기생충의 중간 숙주인 우렁이나 다슬기가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 작은 조개들 속에서 기생충 유충이 자라다가 민물고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70 넘어서부터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 체계가 튼튼해서 소량의 기생충이 들어와도 몸에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히 담즙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기생충이 간으로 이동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게다가 70대가 되면 간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20년, 30년 전에 먹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 음식이 지금은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이유입니다. 72세 박영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낚시를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강가에 나가셔서 붕어나 잉어를 잡으셨죠. 잡은 고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해서 회로 드시는 게 낙이었습니다. 신선하니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을 거라 믿으셨거든요. 겨울에도 얼음 뚫고 낚시하러 다니실 정도로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런데 71세 되던 해 여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고 자꾸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소화제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러다 가을쯤 되니까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르면 통증까지 있었고요.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간 안쪽 담관이 두꺼워져 있고 염증 반응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대변 검사를 권하셨고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간흡충 알이 검출됐던 겁니다. 평생 건강하게 즐기던 취미가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치료는 약 복용으로 진행됐지만 이미 손상된 담관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은 민물회를 완전히 끊으셨고 3개월마다 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장 후회하시는 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 그리고 70 넘어서도 젊었을 때처럼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민물고기는 절대 날 것으로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해야 기생충이 완전히 죽습니다. 회로 드시고 싶으시면 바다 물고기로 드세요.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위생적으로 손질한 것으로요. 낚시 후 잡은 민물고기는 매운탕이나 찜으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붕어, 잉어, 피라미, 갈견이 같은 토종 민물고기는 기생충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낚시 후 바로 회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소의 생간입니다. 눈에 좋다, 빈혈에 좋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드십니다. 특히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나오면 그냥 먹게 되죠. 한두 점이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이것도 70 넘어서는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소의 간에는 여러 종류의 기생충이 살 수 있는데 특히 간흡충과 폐흡충이 문제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열에 약하지만 날 것 상태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한두 점 먹어도 위산이 강해서 어느 정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위산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점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기생충이 살아서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간이나 폐로 이동합니다. 간에 정착하면 담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고 폐로 가면 기침과 가래가 계속됩니다. 75세 이정남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깃집에 가셨는데 가시면 꼭 생간을 드셨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니까 간이 눈에 좋다는 말을 믿으셨던 거죠.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주면 당연히 받아 드셨고 가끔은 따로 시켜서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에 3점에서 5점 정도 많이 드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4세 되던 해 겨울부터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감기약 먹어도 낫지 않고 가래도 자꾸 나왔죠. 3주가 지나도 증상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폐에 작은 그림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처음엔 폐렴인가 싶어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했고 가래 검사에서 폐흡충 알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죠. 평소 어떤 음식 드시냐고요? 그때서야 생간 얘기가 나왔습니다. 폐흡충은 주로 가재나 게를 날 것으로 먹을 때 감염되는데 소의 생간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답니다. 치료는 구충제 복용으로 진행됐지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체중도 5kg 가까이 빠지셨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폐 기능 검사를 해보니 예전만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건 눈에 좋으라고 드신 음식이 정작 폐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생간은 물론이고 육회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럼 소의 간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익혀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간은 영양가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철분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죠. 문제는 날 것으로 드시는 겁니다.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나와도 정중히 사양하세요. 한 점이라도 위험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면 집에서 간볶음이나 간전으로 만들어 드세요. 완전히 익혀서요. 속까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충분히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당에서 생간 서비스 나오면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생미나리와 녹즙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리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해독작용도 있고 간에도 좋다고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으로 즙을 내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미나리는 물가에서 자라는 채소입니다. 논이나 개울과 습지에서 재배되죠. 이런 환경이 바로 기생충의 서식지입니다. 특히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문제입니다. 이 기생충의 유충은 물달팽이 같은 조개류에서 자라다가 물속 식물에 붙어 있습니다. 미나리 줄기나 잎에 붙어서 기다리는 거죠. 누가 날 것으로 먹어주기를요?
70대가 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면서 이런 유충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일단 들어가면 혈관을 타고 간으로 이동해서 담관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간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68세 최순희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남들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녹즙을 만들어 드셨는데 주재료가 미나리였습니다. 친구분이 미나리즙이 간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직접 재배한 미나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2년 정도 꾸준히 드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간에 좋다는 미나리즙을 마시는데 왜 속이 불편한지 이해가 안 되셨죠? 그러다 오른쪽 배가 묵직하게 느껴지고 가끔 통증도 있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음파에서 담관 확장 소견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하셨고 대변 검사를 했더니 간흡충 알이 검출됐습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없으셨답니다. 간에 좋으라고 매일 아침 정성껏 만들어 마신 녹즙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알고 보니 미나리를 재배하던 밭이 개울가 근처였고 그곳 물에 기생충 유충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미나리 줄기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유충은 제거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6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으셨고 담관에 생긴 염증 때문에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십니다. 미나리즙은 당연히 끊으셨고 이제는 어떤 채소든 반드시 데쳐서 드신답니다. 그럼 미나리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나리 자체는 영양가 높은 좋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날 것으로 드시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세요. 1분만 데쳐도 기생충 유충은 완전히 죽습니다. 데친 미나리는 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녹즙을 만들고 싶으시면 미나리 대신 다른 채소를 쓰세요. 케일이나 양배추, 브로콜리처럼 물가가 아닌 밭에서 자라는 채소가 안전합니다. 시판 녹즙 제품도 있지만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미나리가 들어있다면 제조 과정에서 가열 처리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미나리를 생으로 드시거나 녹즙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과 도마를 반드시 분리해서 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십니다. 민물고기를 손질한 칼로 다른 채소를 자르면 그 칼에 묻어있던 기생충이 채소로 옮겨갑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물고기를 올렸던 도마에서 상추를 썰면 상추에도 기생충이 묻습니다. 그걸 그대로 쌈으로 드시면 감염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류용과 채소용 최소한 2개의 칼과 도마를 준비하세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민물고기 전용을 하나 더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뜨거운 물로 씻고 햇볕에 말리세요. 도마는 일주일에 한 번 끓는 물을 부어 소독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쓰고 계신가요? 두 번째 실천사항은 식초나 소주에 대한 착각을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민물회를 먹을 때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소주 한 잔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식초가 살균 작용을 한다. 알코올이 기생충을 죽인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초에 30분 담가도 기생충 유충은 살아있습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40도짜리 소주를 몇 잔 마신다고 해서 위 속에서 기생충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더 위험합니다. 괜찮을 거라는 안심 때문에 더 자주 먹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소주 마시면 괜찮다는 믿음으로 민물회를 즐기시다가 감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생충을 죽이는 건 오직 10분입니다.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아무리 독한 술이나 센 양념도 기생충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방법을 믿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생충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기생충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생강도 좋습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잘 익은 김치도 도움이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해서 기생충이 정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어디까지나 예방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이미 감염됐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늘 많이 먹는다고 기생충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평소 식탁에 자주 올리시되 너무 과신하지는 마세요. 기본은 위험한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에는 마늘과 생강이 자주 올라가고 있나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은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겁니다.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이나 담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그때 가서 치료하면 이미 늦습니다. 손상된 장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간단합니다. 기본 건강검진에 포함된 대변 검사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혈액 검사를 추가하면 더 정확합니다. 특히 민물회를 자주 드셨거나 생간을 즐겨 드신 분이라면 꼭 받으세요. 70 넘어서는 검사 주기를 6개월로 줄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 한두 달만 먹으면 치료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후유증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안에 기생충 검사 받아보셨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물회, 생간, 생미나리 이 세 가지는 70 넘어서 절대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다는 기억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그때와 다릅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장기 기능도 약해졌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먹던 습관을 유지하면 위험이 쌓입니다.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는 무조건 익혀 드세요. 매운탕이나 찜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안전합니다. 소의 간도 볶아서 드시면 영양가는 그대로 누리면서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는 데쳐서 무침이나 국거리로 쓰세요. 1분만 끓는 물에 데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칼과 도마 분리하고 식초와 소주 믿지 마시고 마늘과 생강 자주 드시고 1년에 한 번 검사 받으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생으로 나오는 음식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젓가락 내려놓기입니다. 고깃집에서 생간 서비스 나와도 사양하세요. 낚시 가서 잡은 물고기 회치고 싶어도 참으세요. 미나리즙 만들려면 먼저 데치세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3년 후, 5년 후 후회하게 됩니다. 이미 감염된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참았더라면 이렇게요.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옛날 습관을 고집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몸 상태에 맞춰 바꿀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건강 음식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